정유라 씨가 갑자기 자신의 변호인을 따돌리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삼성은 물론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도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는데요. 이 엉뚱한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 온갖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러니까 뭐 참석하지 않겠다. 갑자기 출석한 겁니까? 예, 그렇죠. 재판부에서도 뭐 나오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나오겠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있다. 30분 전까지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김진동 부장판사도. 근데 갑자기 나온 거죠. 30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새벽에 집을 빠져나와서 이게 지금 증인 출석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기자들이 이제 몰려온 겁니다. 현장으로. 특검이 준비해온 차량을 타고 무슨 첩보작전처럼 재판에 출석했어요. 자, 모르긴 몰라도 뭐가 있는 거죠, 지금. 글쎄, 이게 회피는 왜 특검이 준비한 차를 타고 나왔을까? 그리고 새벽에 왜 나왔을까? 새벽에 나와서 증언 시간은 사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잖아요. 그러면 특검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법원에 올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물을 거고, 이게 당신 입장은 뭐냐? 뭐 이런 걸 특검이 또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특검으로서는 정유라 씨는 2번 영장이 기각됐지만 아직도 수사 중이고. 계속적으로 구속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죠. 구속당하면 애기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말씀은 특검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입장을 같이 하기로 한 거다. 뭐 입장을 같이 했다보다는 그렇게 되면 회유가 되니까 그거는 큰일 나죠. 그거는 증인을 핸들링하면 안 되니까요. 특검이 어떤 이 사건 실체를 밝힌 데 있어서 정유라 씨 당신의 증언이 정말 필요하다. 어떤 간곡한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언을 해달라. 그 대신 사실대로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변호인들이 말하기에는 출석을 강요한 특검의 회유에 정시가 넘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 출석을 한 게 변호인과도 상의를 하지 않고 나간 거죠. 그렇죠. 본래 변호인과 상의했을 때 안 나가기로 했죠. 근데 이제 그 특검의 어떤 간곡한 요청에 그 태도를 번복하고 나온 거죠. 네. 어제 정유라 씨가 공판 출석 후에 재판장을 나오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장 보시죠. 저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평화선생님만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출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갑자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유라 씨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검찰에서 뭐라고 설득하시는가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삼성이 당신에게, 정유라 씨에게 독점적으로 그 말들을 지원해 준 거냐, 지원해줬다면 왜 지원해준 거냐,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정유라 씨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삼성 측으로부터 어머니 최순실 씨로부터 들은 말을 증언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그랬냐면은 네가 말을 지금 타고 연습했는데 굳이 말을 우리 돈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누가 주면은 네 것처럼. 사실은 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을 했고, 그다음 그런 최순실 씨 말을 듣고 정유라 씨가 우리가 그 살시도라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입했거나 아니면 누가 사준 건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 것처럼 여겼다. 그런 증언을 했죠. 아주 좀 중요한 증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들이 또 그 돈들이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죠. 그 지원들이 삼성에서 특정한 이유로 정유라 씨에게 바로 갔다면 삼성의 뇌물 혐의가 짙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말이 여러 마리가 나옵니다. 말이 여러 마리가 나오는데 처음에 삼성이 구해준 말이 3마리예요. 비타나 V란 말하고 그다음 살시도, 그다음 라이싱인가요? 라우싱? 그 3마리였죠. 그런데 뒤에 지난해 10월에 스타샤라는 말과 그 2마리를 처분하고 블라디미르 두 말로 바꿔준 거죠. 그리고 그 살시도 저 말은 있죠.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국제승마협회에 살시도가 삼성의 소유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작년에 벌써 문제가 저작년에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자, 비타나 V를 타는 모습 이렇게 알려져 있는 화면이고요. 다시 그 CG를 한번 볼까요? 방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에 갑자기 왜 말이 바뀌었냐면 삼성 측에서 우려를 표하죠. 한국 언론이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말 사줬다는 의혹 제기를 한다. 자, 이게 알려질 수 있으니까 이런 우려를 최순실 씨에게 하고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그게 오히려 더 의심을 주는 거죠. 네. 말을 왜 갑자기 바꿨을까? 그리고 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요. 네. 지금 그 삼성 측에서는 네. 최순실 씨가 자기 독단적으로 바꿨다. 네. 그러고 근데 정유라 씨가 이번에 나와서 증언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네. 바꾸기 전에 네. 최순실 씨가 삼성의 전 사장인 네. 박상진 네. 사장하고 전 전무 네. 황성수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물론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승마 코치 캄플라드라고 있죠. 네. 네.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네. 이제 뭐 하도 이게 들은 경로가 간접적이어서 네. 아직 확인은 더 해봐야겠지만 네. 정유라 씨의 말대로 만일 삼성 측과 최순실 씨가 서로 협의해서 말을 스타샹하고 블라디미르 바꿨다면은 이건 삼성의 이게 뇌물에 관해서 아주 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자, 정리하면 어머니 최순실 씨는 삼성 지원이 소문나면 안 되니까 말 이름 바꿔야 돼. 네.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는데 정작 다른 법정에 나와서 그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다 그것도 해버렸어요. 일부러 나와서. 예. 참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그 코어 스포츠가 중립적인 에이전시가 아닌 어머니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우리나라 승마 선수들 훈련을 지원하는 그 에이전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게 과연 이 진짜 그 승마 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정유라 씨 개인 지원을 위한 회사냐 이게 문제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유라 씨가 이 코어 스포츠에서 한 달에 650만 원 우리 돈으로. 네. 이건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직원도 아니면 뭐 직원이라고 주장은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코어 스포츠는 결국은 정유라 씨 개인 지원만을 위한 삼성에서 78억을 대가지고 설립한 회사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게 승마 지원 회사인데 호텔을 구입해요. 이 코어 스포츠에서.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호텔이 바로 최순실 씨 소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코어 스포츠의 명목상은 승마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유라 씨의 그 유럽 체제에 하면서 승마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어떤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그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코어 스포츠를 통해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호텔도 사고 그렇죠. 이주 비용도 다 받고 하고 그다음 정유라 씨 개인 승마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삼성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 측은 이 말을 바꿀 때도 최순실 씨가 아무런 우리가 상의 없이 바꿨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자기들이 말을 사가지고 우리 거라고 관리하게 되면 이 과정을 전부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최순실 씨가 자기 말도 아닌데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삼성 측의 변명도 이 부분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판사가 물었다면서요. 뭐 잠깐 빌려준 거라면 문제가 생기면 가져가야지. 그렇죠. 어떻게 또 다른 말을 또 사주고 그 사주는 과정도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하느냐. 삼성 측은 변명을 한다고 그 변호인들이 오늘 그랬거든요. 이게 최순실 씨가 자기 맘대로 한 거, 독단적으로 한 거다. 독단적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이게 말값이 수억에서 수십억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갖다가 그 최순실 씨가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결국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개입했겠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궁금한 점은 지금 그 진술이 그 무게가 상당하다는 거잖아요.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건데 왜 했을까? 가장 그게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정유라 씨가 제가 볼 때는 지금 22살인가요? 아주 좀 아직 세상인 물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순수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게 과연 가장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있죠. 자기는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거죠. 어머니가 다 시켰고, 어머니가 나도 싫은데 막 억지로 시켰고, 말도 바꾸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유라 씨의 이때까지 모든 입장은 최순실 씨가 모든 걸 다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대로라면, 뭐, 비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머니한테 불리한 것도 감사하고, 나나 내 아들은 살아야겠다. 이런 것까지도. 그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어머니와 삼성과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불리한 증언들인데요. 이걸 막 그대로 폭포수처럼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본인의 어떤 그 안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장시호 씨처럼 제2의 수사도우미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유라 씨는 이때까지 그 독일에서부터 인터뷰 쭉 보면요. 네. 진짜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늑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네. 그러니까 네. 다음에 또 어떤 언론이나 하면 또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여지가 있는 게요. 본인이 들었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부 최순실 씨한테 전해 들었다. 캄플라데한테 들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보면 아니더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직 이걸로 확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죠. 발가락을 다쳤다고 지금 사흘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인 걸로 알려지고 있나요? 지금 그런 특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지방에 찧어가지고 다쳤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특검 측의 이야기로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네. 결국은 박 대통령 측에서는,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일주일에 4일 재판 정말 무리다.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아주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탁자 위에 엎드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판에 제 생각에는 발이 다친 것보다도 이 재판이 나한테 너무 무리한. 피곤이 쌓였다 이 말이죠. 네, 재판을 강요하고 있다는 걸 무언으로 항의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재판 많이 해봤지만 목발 짚고 나오는 피고인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문지방에 발 찧은 걸로 안 나온 거는 조금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보석 신청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문지방에 발 찧은 걸로 보석 안 해줍니다. 예. 거의 우리 TV에 가끔 보면은 재벌 회장들 휠체어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강제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겠죠. 지금 내일도 안 나온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합니까? 다음 주라도. 그거는 이제 구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죠. 면세점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 예. 네. 그게 아주 지금 들으니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세청이라 그러면 국가 기관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면세점 허가하는데 기준이 32가지입니다. 항목이.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지금 드러나는 건 한 가지가 영업이익 비율 대 기부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부금이 많을수록 사회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면세점 특허에 좀 유리했겠죠. 그런데 관세청에서 고시한 거, 거기는 5년간의 영업이익 대 기부금의 비율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표도 하지 않고 2년간으로, 최근 2년간의 비율로 봐버렸습니다. 그걸 롯데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죠. 그 내부적인 자료라고 감사원에도 안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롯데의 지난 2년간의 영업이익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이 분모가 커지니까 비율이 낮아지면서 거기서 120점이 감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했다.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관세청은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게 기준에서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하는데 이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태도를 보인 거죠. 이렇게 급하게 추가 선정했을 시점이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등을 기업들에게 부탁한 직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요. 괜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서 된지 모르지만 불똥이 튀어버렸죠. 한화는 추가로 선정이 된 기업이고 롯데는 이제 탈락한 기업이고 이제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불이익을 받아서 탈락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당시 책임자들에게 검찰 수사가 이제 불가피해졌는데 어떤 부분이 밝혀져야 될까요? 만일 한화에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그다음 롯데에서 어떤 시키는 걸 하지 않았던지 하면 강요라든가, 그다음 뇌물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의 마치 삼성에 관한 거 유사한 이런 절차가 그런 죄가 지금 혐의가 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시차를 두고 기업 대표들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기업 대표들이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이제 메모에 나옵니다.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죠. 또 대기업들의 그런 어떤 민원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 새롭게 면세점 검찰 조사에서 면세점을 허가를 더 늘려라 이렇게 했다면 뇌물로서의 그러니까 수혜를 받았다는
그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됩니까? 충분히 인정될 수 있죠. 이 그 면세점과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사실 면세점 이건 특허라고 그럽니다. 우리 법률적으로 허가 이런 게 아니고요. 특별히 허가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부당하게 이런 특허를 줄 때 뒤에 대가가 관련돼 있었다. 이건 뇌물이죠. 거기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혜택은 없고 최순실 씨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어떤 공모관계가 또 입증이 돼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렇죠. 공동 지갑이라고 그랬던 이야기 있는데 결국은 최순실 씨는 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뇌물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힘을 얻고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공모관계로 보고 대통령이 이걸 이용해서 최순실 씨에게 혜택을 주고 결국 혜택이 돌아가고 그렇게 된다면 뇌물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유라 씨 변호인단 중에 몇 분은 지금 이런 상황, 어제 이 상황, 돌발 상황에 대해서 변호인 계약을 해지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경재 씨가 이제 어머니 최순실 씨 변호를 하고 있고 아마 정유라 씨도 같이 변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근데 구속돼 있어서 딸을 설득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설득도 당연히 못할 뿐더러 공범인 관계로 접견 불허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연애도 안 된다 그랬죠. 안 되죠. 왜냐하면 두 사람 공범 관계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는 있죠. 지금 정유라 씨가 어제 같은 증언을 해버리면 한쪽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의 그 어떤 범죄 혐의가 컨플릭트라고 그러죠. 이해 충돌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변호 못 하는군요. 한쪽은 못 하죠. 왜냐하면 이쪽을 변호하면 나머지 그 피고인에 대해서 불리한 게 정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걸 우리가 컨플릭트라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해 충돌인데 이경재 변호사는 여하튼 한쪽은 사퇴하는 게 변호사 윤리상 그게 맞는 겁니다.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어제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유라 씨의 법정 증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